안녕하십니까. 패널 토론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김준성 책임입니다. 앞서 오늘 포럼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적 제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각국의 전문가분들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발표가 우리나라의 제품 안전 정책 수립과 국제 협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다시 한번 이 발표자분들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앞서 발표하신 5분의 발표자님과 한국소비자원 지광석 팀장님을 모시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적 제품 안전 관리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 개의 큰 축 중에서 소비자 측면에서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 지광석 팀장님과 호주 메건 구딘 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효율적 제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제품 안전 관리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지광석 팀장님. 네. 한국소비자원 지광석입니다. 먼저 그 5분의 국내 발표자분들께서 각국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매우 좋은 기회가 됐고요. 저는 아무래도 좀 소비자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와 그 다음에 제품 안전 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핵심적인 요소인지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인터넷이 1990년대에 등장했고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혁신에 의해서 소비 생활의 방식과 양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소비자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요, 그 디지털 소비가 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SNS 플랫폼 쇼핑 같은 경우는 한 5배가량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SNS를 통한 그 소비자 거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SNS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법적 그 성격, 책임, 여부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쇼핑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소비 생활에 미친 영향 중에서는 무엇보다도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적용 제품에 따라서 보안이라든지 안전 사고의 우려가 또 증가했고요. 또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역량을 또 함양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제품 안전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서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위험이 출현될 가능성이 있고 또 기존 위험의 발현 방식이 어떤 변화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디지털 어시스턴트나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리고 IoT 적용 등의 확산으로 인해서 제품의 정의나 어떤 위험 평가의 개념 자체에도 어떤 변경될 필요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품 정의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디지털 디바이스와 디지털 커넥티드 디바이스와 또 기존 제품 간의 어떤 상호 연결성이 좀 강조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위험 평가의 측면에서는 기존에는 많이 중시되지 않았던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사이버 보안의 문제, 그리고 제품의 진화, 학습, 예측 이러한 어떤 기능까지 포함된 그러한 개념이 포함될 필요성도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아무래도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불법이라든지 위험 제품에 노출될 우려가 예전보다는 높아질 것이고요. 또한 이로 인해서 온라인 플랫폼의 어떤 책임과 역할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중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아무래도 제품 안전의 문제나 제품 위험의 이슈도 점점 복잡 다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 안전 문제에 대응하는데
기존의 좀 경직적인 규제 방식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제품 안전 관리 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좀 스마트화되거나 효율화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품 안전 관리 방식의 디지털화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 안전 관리 방식의 어떤 디지털화에 의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제품 안전 정보를 수집, 분석, 그리고 제공, 활용하는 단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거나 디지털 요소를 또 일부 도입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에서 이러한 정보 전달 체계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 몇 가지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예시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집 단계에 있어서는 현재 위해 정보 수집 시스템이 다양한 기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실시간으로 공유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구축될 필요가 있고, 또 기존에서 많이 의존하던 뭐 정부가 직접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으로부터 결함 정보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에서 더해서 이제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어떤 정보 수집이라든지 소비자 의견 수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결함 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어떤 서면에 의한 방식보다 이제는 보다 효율적으로 결함 정보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분석 단계에 있어서는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제품 안전 이슈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또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해서 소비자 제품 리뷰를 분석하는 방법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OECD에서는 웹사이트 스크래핑이라는 그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서 온라인상에서 제품 안전 이슈를 수집하는, 제품 안전 정보를 수집하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온라인 그 쇼핑몰, 온라인 운영 업체에서 과연 그러한 정보들을 스크래핑하는 것에 동의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만, 향후에 많은 그 제품 안전 이슈가 온라인몰에서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향후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정보의 어떤 제공과 활용 단계에 있어서는 공공 데이터인 제품 안전 정보를 민간에 개방해서 그 활용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의 그 이력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뭐 QR 코드 등을 활용해서 그러한 이력 추적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또한 지금 많은 업체들이 뭐 한 22만여 개의 국내 업체가 도입하고 있는데,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의 도입을 좀 더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아무래도 조금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 위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세 기업이나 작은 업체까지도 좀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통해서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앱이라든지 QR코드 등을 통해서 제품 안전 정보를 좀 더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제품 안전 당국과 또 소비자, 기업 간에 지속적으로 의사소통과 그 의견 수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품 안전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제품 안전 관리를 디지털 상황에 맞게끔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매건 굿윈님에게 유사한 질문을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화를 소비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실제 해외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많은 공급 업체들이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많은 제품들이 구매가 되고요, 직구가 되고 있습니다. ACCC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50%의 제품과 같은 경우에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품 추적과 관련된 정보들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접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효율적으로 제품 안전 당국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반해서 제품 안전과 관련돼서 최근화된 최신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웹사이트라던가 소셜 미디어 채널,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제품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정보와 관련된 접근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온라인 판매 플랫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규제 준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제품은 이러한 플랫폼에서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추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품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 관련된 것은요, 조금 더 원활한 방법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규제 당국에서 그리고 국제 기구에서 조금 더 원활한 규제 활동들을 통해서 안전하지 않은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데요. 해외 유통 업체들도 이러한 노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화된 제품 안전 관리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는가로 의견이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안전 정보 활용을 위해서 이 정부와 기업이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지에 관해서 디지털 전환이 계속 가속화되면 각 국가에서는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해 기업과 소비자의 제품 안전 정보 활용 확대를 위해서 이러한 플랫폼을 실제로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는 기업과 소비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규제라고 생각하는 이 기업 입장에서 이 소비자에게 제품 안전 정보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럴린 코시님에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차대한 역할을 비즈니스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 기관들과 함께 공조 노력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선 정부 기관과의 협력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업계와 함께 협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과도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에 걸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각각의 얼러트를 주고 있습니다. 호주의 ACCC와 같은 경우도 그런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미국에서도 CPSC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얼러트를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던가 그 외에도 여러 폭죽이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어떤 위해가 예상된다라고 한다면은 선제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ACCC와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제품, 즉 6개월 동안 초기 사용하게 되는 제품과 관련해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웹사이트를 마련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물론 쉬운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채널과 소셜 미디어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함으로써 제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개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찌리시의 이사님에게 이 정보 활용을 위해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답변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제품 안전과 관련된 책임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품 안전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필요한 정책 수립 툴을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정부와 더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일반 대중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첨단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제품 안전 정보 플랫폼을 보다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정보 그 자체 역시 다양하고 정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 의사 결정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정보가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CPSC의 스티븐 한웨이 전무이사님과 김태호 위원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제 발표처럼 제품 안전 관리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시장 상황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해 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텐데요. 또한 이 각 국가의 제도적인 뒷받침에 더불어서 이 각 국가별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 안전 관리는 아무래도 국가별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정책적 공유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티븐 한웨이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저희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리콜 관련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국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먼저 컴퓨팅 자원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이러한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배경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들이 더 많이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건조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행동을 취해야 하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주 강력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재와 자원들이 확보가 되어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알고리즘이나 위해 파악 툴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는 김태호 위원님에게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한혜희 이사님께서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근본적으로는 지금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정부가 이런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새로운 융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보 자체를 기업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마당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제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고 그런 협력 작업들을 하는 주선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제가 먼저 하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 한혜희 이사님께서 아까 발제하실 때 보면 Voluntary Standards Organization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그게 이제 NGO인지 아니면 뭐 어떤 이제 자율 규제 조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기구들과의 적절한 협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네, ASTM이나 지금 미국에 말씀하신 것 관련된 기관도 있고요. ASD 인터내셔널 같은 기구들이
이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옹호 단체 그리고 의료계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제품 안전 관련된 모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대안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충분한 안전성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있다면 의료진들이나 이런 소비자 옹호 단체에서 관련된 관점을 이 토론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이고요.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서 표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합의를 저희가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발적인 표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는 이 뒤에서 역할을 하면서 자발적인 표준이 효과적이지 않는다면 의무적인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발적인 차원에서 솔루션을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물론 이제 그런 제품 안전 당국들 간에 Well, some of that information is published as well. Some of it requires. 네, 구독도 필요하고 또 발간이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ASTM 스탠다드를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이를 국내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잘 알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 세계적인 표준 준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김태우 의원님께 짧게 국제협력에 대한 방안을 조금 더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협력도 있습니다만 뭐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일종의 어떤 소프트로라고 할까요? 그런 규제 기구나 아니면 전문 조직들과 모여서 어떤 행동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그 새로운 제품 안전 위험에 대한 표준 지침 같은 것들을 같이 공표해서 정부 교류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각 국가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 시장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디지털화해서 잘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을 어떻게 참여하게 하고 또 정부는 어떠한 플랫폼을 마련해 줄 것인지,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에 앞서서 이런 자발적인 참여, 책임감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2022 글로벌 제품 안전 혁신 포럼 패널 토론을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진행은 아나운서 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